네, 5월 13일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일부 과목 실습이 추가되고 또 소규모 수강생이 있는 과목을 대상으로 저렇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문진표도 작성하고 그리고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학교의 전경입니다. 학교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문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본 오른쪽에도 발열 체크 또 문진표 작성하는 곳이 있네요. 네, 여기가 백석대학교 교문입니다. 거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도 학생들 대상으로 발열 체크 또 문진표 작성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백석대학교 교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활동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께서 보신 동영상은 제가 어제 학교를 가서 찍어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확인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코로나19 방역과 수업 전 예방 절차 등을 살펴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학교는 더 많이 긴장하고 있고 또 더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 또 주문을 하고 있었다.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러한 방역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건강 또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발생하였을 때 미칠 전교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 영향을 생각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기 말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15주차 기말고사의 경우는 어떻게 시험을 봐야 할지 학교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에게 방향이 잡히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학교에 와서 등교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볼 것이냐 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또 미리 여유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방식을 제공하고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는 청소년 활동의 개념, 지난주에 수련활동의 개념을 공부하다가 중지가 되었죠.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또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정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남은 온라인 수업의 일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차는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숙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는
주요 청소년 활동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번 주에 하는 청소년 술활동 인정제 다음 이어서 국제 청소년 성취보상제 그리고 3대 청소년 참여 규규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주 차에는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과 진로, 직업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주 차는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 발견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 차에는 15주차 청소년 활동론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청소년 활동론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모를 다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메모를 하지 않고 귀로 듣고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만 남기는 그러한 학우들이 있을 텐데요. 14주차 시험 대비 시간에는 여러분이 특별히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문제들과 또 내용들, 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필기를 하지 못했던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강의를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14주차 최종 정리 이전에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학습개발 사회부 캠퍼스에 탑재를 해놓거나 또 특별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리스트를 쭉 뽑아서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큰 염려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 차는 기말고사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공부를 하였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그걸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의 개념,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잘 알아놓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것은 다른 법률의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로 구성이 된다. 청소년 육성의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한번 규정을 지어줬죠. 여러분들은 청소년 지도사이다. 청소년 지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외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필요한 꿈과 인격과 감성과 건강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기술을 청소년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년 활동으로 넘어가서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청소년 복지나 보호는 청소년 지도사의 영역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활동 영역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이 과목을 풀어나간다, 강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복습의 의미로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또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균형 있는 성장인데 청소년활동은 세 가지 접근,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였죠. 자, 이 표를 소개를 했죠.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이하 청소년 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여기서 번호를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은 이렇게 긴 문장으로 설명을 하지만 핵심 요소를 나누어서 분해해서 이해를 하면 5가지로 설명을 한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도 이 긴 문장, 부사, 또 접속사 이런 용어를 외울 필요가 없이 핵심만 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는 것은 3년이나 2년 뒤에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 때 다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분해해서 핵심 요소별로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무엇인가 5가지가 있다. 5가지는 체험활동, 청소년 수련거리,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 함량, 자발적 참여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간략하게 여러분을 대하여서 묻는 사람에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체험활동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체험활동이 뭐냐? 여러분 설명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죠?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체험활동가예요. 체험활동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체험활동 전문가라고 했는데 체험활동이 뭐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체험활동을 설명할 때는 학교 교육과 체험활동 비교해서 설명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육, 또 체험활동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교육은 집단, 회일성, 주입, 인도, 학교 및 교육정책 시스템, 그리고 일방적 이러한 용어로 설명을 하였고요. 비형식 교육인 체험활동은 개인, 다양성, 경험, 아웃도어, 청소년 시설 및 전사회 시스템, 상방적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설명을 하고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개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체험활동은 개인활동은 아닙니다. 체험활동 역시 집단활동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나
체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체험활동이 집단활동이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은 한 청소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은 한 청소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집단 속에 있는 한 청소년, 한 인격적 체질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이다 한 것인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체험활동은 집단활동이지만 교육 표적은 철저히 개인의 변화, 한 개인 인격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소, 체험활동, 청소년 수련거리 이렇게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갔죠. 두 번째 요소는 청소년 수련거리라 그랬습니다. 청소년 수련거리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좀 딱딱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수련거리란 무엇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청소년이 만나는 매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청소년은 청소년 수련거리,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유하고 유일하고 배타적이고 여러분을 잘 알릴 수 있는, 여러분 아니면 세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만남의 매개체, 만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은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경험자의 자문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속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면 그것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깊이 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강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 강점을 가지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걸어갈 때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유일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의 길을 모방해서도 안 됩니다. 시키는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청소년과 만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무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활동의 능력은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련거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요소, 청소년 지도자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부터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자,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지도자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여기서 청소년 지도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 지도자라고 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